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악재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경제지표도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애플이 또 다시 한번 신고가 보여주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지금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그런 영역에 도전하게 될 것인지, 이런 상승세를 계속 타고 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이 오늘 동시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죠. 그래서 12월 이제 연중 가장 마지막 달에 있는 가장 큰 변동성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편안한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물량들이 롤오버 할 것이다. 일단 그냥 들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이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JP모건이 2022년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JP모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만 믿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경기 회복이 완전히 좋아진다라는 전망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하겠고요. 또 다른 부분 보면은 무디스라든지 한신평에서도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즉 이제 내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경제 발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입니다. 일단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변수에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장 후반부까지 이런 변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나올 것인지, 또 12월은 좀 약간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조금 있다가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불안했다라면 우리 증시가 오늘 더 많이 휘청거릴 수 있었을 텐데, 미국 증시는 상황이 좀 좋았어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그냥 보합 출발했다가 다시 보합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조금 밀린 형태를 보여줬었거든요. 다우는 지금 0.1%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64%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우나 나스닥이나 그냥 보합세로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오전 시점에서 좀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괜찮다고 그랬죠. 장 초반에 또는 장 중반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 상승의 분위기가 그대로 다음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보게 되면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았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0.1% 또는 0.6%밖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의 결과치는 1%대 또는 1.5%대 이상 상승한 시장과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4% 상승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1%대로 상승 마감했다, 이런 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들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동향들이 전부 다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관련한 이야기가 이제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화이자가 이제 자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한 발표를 했는데,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2회 접종까지만 하게 되면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부스터샷을 한 방 더 맞게 되면 이 예방력이 25배나 25배나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2차 접종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에 감염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은 막아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독감 백신 맞는다고 해서 독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나간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미크론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먼저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이가 막 나오더라도 추가해서 뭐 대응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고 또 중증 사태로만 가지 않는다라면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주들 이런 모습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내 상황하고 조금 다르죠. 국내는 지금 뭐 위드 코로나가 뭐 다시 멈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해외 시장에서 보는 부분에서 그 나타나는 것들하고 국내 시장이 보는 부분들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개념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방역 패스도 진행되고 막 그래서 뭔가 약간 네, 소외된 듯한 그 느낌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접종자 2차 접종 완료자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감염이 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다. 물론 이제 무분별한 어떤 그런 집회나 모임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충분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부수처 자세에 대한 필요성이 또 다시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주라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상황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도 올라갔죠. 메타, 그리고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네, 메타, 그 다음에 애플, 이런 기업들 다 올라갔고요. 애플이 지금 3,000조를 넘어서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야, 애플이 3,000조인데, 삼성전자가 400조. 이거 사실 너무 저평가되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뭐 종전선언 이야기 또 오늘 또 계속 얘기 나오던데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저평가 구면이 좀 풀려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또 개선되는 모습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도 다시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요. 리비안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업 등급이 네, 상향 조정이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유일한 네, 전망 대항마다 이렇게 해서 리비안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리비안 관련주들 보면은 또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럼 기업 신용 등급이 또 상승하게 되면서 리비안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또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쪽 주가 올라가면 연관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포지션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들은 뭐 이제 악재가 조금씩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중국 쪽에서는 경기 부양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헝다 디폴트 사태에 대한 그런 뭐 파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그냥 괜찮아. 우리가 다 막아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 부양이 속도로 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중국이 지급 준비율, 즉 지준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국내 증시는 꼭 따라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부분 볼 때 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들이 긍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고리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과거에 지준율을 인하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를 비롯해서 뭐 화학, 철강 등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 화학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는 또 화장품 관련주도 조금씩 들썩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의류 이런 쪽도 전부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6일날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0.5% 인하 방안을 이제 15일부터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지준율이 인하가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리는 거예요. 이 지준율이라는 게 지급 준비율이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쥐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돈을 조금 더 풀어가지고 대출을 해준다거나 시장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운영을 방향으로 한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안정과 양성순환, 즉 좋은 흐름들,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경기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달려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그 의도는 이제 내년도에 그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다 안 간다 지금 요즘에 뭐 보이콧 한다 안 한다 뭐 말들 많은 상황이긴 한데,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중국의 그런 움직임들이 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뭐 사실 그 뭐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중국에서 하게 되면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하계 올림픽 하는 것도 그다지 썩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 올림픽도 많이들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동계 올림픽은 싫은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 방침이라든지 또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이제 그 시진핑의 사면임이죠. 그 지속적으로 이제 연임을 하게 되는 왕좌에 앉아가는 그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 시진핑의 욕망을 또 채우기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민심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좀 안정화돼야 되는 거. 지금 중국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부분도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합니다. 뭐 중국의 발원지다 뭐 이런 것을 두고서 중국은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청정국가야 깨끗해 그러면서 아주 뭐 조금 뭐 미치광이처럼 이렇게 봉쇄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과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인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라가요. 그래서 참 공산당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시진핑의, 연임을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포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시진핑이 연임을 하든가 말든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소식들이 국내 증시에게는 좋은 이야기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에서는 뭐 미국과 중국 두 개의 이야기를 봤지만 뭐 일단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소멸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악재, 즉 걱정거리가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만기일만 잘 넘기면 우리는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만기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선물 옵션이 오늘 동시 만기일인데 시장에 미칠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장 전망이고요. 갑자기 그냥 변수 나오면 전망이 틀렸군요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전망치는 완전히 믿으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롤오버에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금융투자하고 외국인과의 싸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현물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지금 해지성 거래가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의 누적 순매도가 지금 금융투자는 선물 누적 순매도가 많아요. 27,500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6월 만기 이후에 이 금융투자의 순매수 규모는 2조 4,600억. 즉 선물은 매도하고 주식은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의 의도는 일단 현물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그 배당을 좀 챙기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을 계속적으로 이제 그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 만약에 배당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노린 그런 차익 거래, 즉 노림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는 대충 담아 이런 건데 차익 거래는 야 그것만 담아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현물을 매수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해지 그런 포지션으로 선물은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좀 노리고 노림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형주에만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물을 팔 이유가 없다. 네. 지금 선물 시점에서도 뭐 계속 뭐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매도 포지션 갖고 있으면 좀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현물이 올라가면서 선물이 떨어진다. 뭐 약간의 이제 해지성 부분이 되지만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배당만 챙기면 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선물로 손해나는 것은 현물로
막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매수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그런 것들 계속 유지해야 된다. 왜냐면 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해지성으로 들어가 있는 선물 매도도 뭐 그냥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또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 현물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 우리는 뭐 선물하지 않고 현물만 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뭐 어찌되든 간에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현물 쪽에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준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일단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테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선물 매수가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선물 매수 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낮은 가격으로, 네, 낮은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가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클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프레드 가격이 굉장히 낮다고, 이제 그러니까 선물 간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스프레드 가격으로 인해서 매수 포지션을 롤오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비용이 굉장히 조금 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주가 상승한다. 베팅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니네 원래 10,000원 비용인데 5,000원에 해줄게. 그러면은 오케이 땡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롤오버를 하는 것이다. 이거 전부 다 입맛에 맞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롤오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어준 모습이긴 한데 뭐 다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은 금융투자가 그러면은 배당보다 더 많이 수익 내는 상황이 됐다라면 배당 5%밖에 안 주지만 차익 실현이 한 10% 나왔다. 그럼 차익 실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흘러갈 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은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없다. 많지 않을 것이다. 그냥 정리보다는 롤오버가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만기일에 대한 물량 부담이 많이 적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 만기 상황을요, 어제는 주가가 약간 좀 불안정한 모습 보였잖아요. 플러스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격대를 지지하는 형태의 모습, 즉 저는 강보합 정도만 나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내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내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히려 그냥 뭐 플러스 한 0.2나 0.3 정도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해서 유지를 좀 시켜주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다음에 내일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변동성 유지 구간을 통한 주가 흐름들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변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다음 주에 FOMC 있지만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이 포지션들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시장이 저점에 있다라는 거, 시장이 이제 바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더 많이 올라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더 좋아져야지 된다는 것은 일단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만기일 변수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지금 분석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시장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합니다. 자, JP모건이 2022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완전 회복될 것이다. 얘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 좀 들어보기는 하죠. 네,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이 JP모건이 2022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의 경제 및 시장 상황으로 돌아갈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2년째, 지금 3년째, 내년이면 3년째예요. 코로나 3년째, 이 전염병이 3년 이상 돌아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사스라든지 뭐 신종플루라든지 뭐 등등등 의학이 발달하고 또 백신이 나온 상태에서 또 여기서 다시 1년 이상 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은 이제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광범위하게 넓어지게 될 테고요. 그것이 연초냐, 연말이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2022년도에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는 약간 동의를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일단 회복이 되게 된다면 이제 그 억눌린 수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거고 경기는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경기 부양이 지금 진행된 상태잖아요. 경기 부양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 랠리가 한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같은 장세가 훨씬 더 이제 저점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3,000포인트를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고 있기도 하고 이게 지지가 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이 3,000포인트가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저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랠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포인트 지금 생각도 안 하잖아요. 2,000포인트가 그때 리먼 사태 때라든지 이럴 때만 하더라도 꿈이었어요. 꿈의 지표 2,000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습들. 근데 리먼 사태 때 1,400까지 떨어졌는데 1,400포인트는 지금은 구경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불과 이제 10년 만에 또는 경기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00포인트도 이제 역사로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주가가 3,000포인트로 굉장히 쌀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그 역사의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JP모건이 일단은 이건 당연한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어서 니들이 평소에는 이제 기업 리포트나 이런 거 가지고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지만 이거는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디스하고 한신평에서도 일단은 내년도 기업들의 어떤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신용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 회복세에 진입하면서 등급 하향 및 부정적 전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기업 실적의 개선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들이다. 대부분의 업종이 재무 안정성은 지난해 말 대비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재무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용도가 높아진다. 기업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대출금에 대한 어떤 납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자금을 끌어다가 쓰기도 좋습니다. 즉 투자를 해서 확장하기도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그런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기업들의 신용 평가도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한국은 내년에 4% 올해 4%, 내년에는 3.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랑 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에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의 성장이면은 땡큐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성장률이 4%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경기 전망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내년도에도 3%대 성장이라면 완벽하게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자, 지금 전망치들은 이제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산업 쪽에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의 어떤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다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악재가 축소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 부담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대부분 롤오버하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 무디스, 한신평이 내년도에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기업들의 신용도도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좋은 얘기고요. 악재 어디 갔어요? 악재야 이제 악재가 별로 없네요. 그런데 주가 상황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올라가서 좋을 거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걱정을 가지고는 있대 경계를 하면서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투자 경험을 통해서 주식 투자의 기법은 너무나 단순해야 함을 알았다. 투자 경험이 많아질수록 주식 투자의 기법은 매우 단순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는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시장 전체의 움직임,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이 잘못되는 것에 대한 위험, 그리고 운영자가 잘못 판단했을 때 그 위험. 그런데 종목 선정과 운영자의 판단 오류로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게 종목 선정, 시장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종목 선정하고 운영자의 판단 미스는 충분히 인덱스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뽀글이 아저씨입니다. 뽀글뽀글. 존 뽀글 아저씨인데요. 네, 이 사람이 그 인덱스, 네, 그 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좋은 주식,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좋은 주식을 소유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위험을 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산 투자. 네.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는 것.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만기일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